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템 시작합니다. 뭐 안녕하지 못한 날이 많죠. 투자자는 항상 이렇게 살얼음판을 갈 때가 훨씬 많은데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군의 진입을 명령했다. 뭐 그들 말로는 평화유지군이라고 하는데 평화유지군이 아니라 뭐 침략이죠. 예. 그런데 주가는 생각 밖으로 덜 밀리고요. 오히려 낙폭을 좀 좁혀오는데 이런 거겠죠. 아니 보통 뭐 전쟁이라고 하는 게 침공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요즘은 뭐 공습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어느 지역에 공습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진입을 명령했다. 뭔가 하려고 하는 건가? 하지 않고 밀당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좀 갖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선물지수가 낙폭을 좀 좁히면서 우리 시장도 낙폭을 좀 좁혀오는데 다만 조심스럽습니다. 아직까지 변동성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뭐 특별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포지션을 좀 축소하고 관리하겠습니다만 전쟁이 지나면 오른다며 사는 거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소나기는 좀 피해야 되고요. 미국 증시 열리고 상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0.9%, 코스닥은 0.7, 1.5%에서 어제 비슷하게 1.7% 밀려갔는데요. 낙폭을 좀 좁혔습니다. 고민이 많고요. 뉴스를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야 되고요. 아울러서 이제 2월, 3월 전략들이 고민인데요. 저희가 금요일 날 딥사이트 시간에 이 얘기를 좀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 미리 좀 줄여나라고 닥터둠이라는 게 시장을 좀 이렇게 베어리시하게 보는 거잖아요. 김영익 교수님 시각에 변화가 있는지 흔들리는 증시 흐름들 금요일 날 딥사이트 시간에 자세하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요일까지면 며칠간의 시장 변화가 또 좀 있을 거예요. 팔로우업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신 바짝 차리고 또 전략들, 종목들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잠금 해제 시작합니다. 잠금 해제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분위기 살피면서 시장 속에 좀 알아둬야 될 종목들 비밀을 열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분과 곧장 인사 나누고 시장 분위기 짚어볼게요. IBK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과 힘내서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양 지수 분위기 살짝 들여다보면 장 출발할 때 대비해서는 분위기가 조금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0.87% 하락권, 그래도 장 출발할 때 2,700선 무너지는 흐름도 있었는데 일단은 견조하게 회복하면서 낙폭 줄여 나갑니다. 2,720선 진행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탄력도가 조금은 더 코스피 대비 낮습니다. 0.7% 정도 하락권 877포인트 흘러가고 있죠. 수급 상황 보면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물량 나옵니다. 매도 규모 자체가 엄청 많다라기보다는 적은 매도에도 시장 지수는 좀 타격을 받고 있는 시장 힘 자체가 조금 약한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 외국인 1,500억 정도, 기관은 2,100억 정도 매도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업종별 흐름 열어보도록 할게요. 출발할 때 거의 모든 업종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일부 업종에서 빨간불 돌리는 흐름 확인되고 있는데요. 운수창고 업종과 의약품 그리고 증권 업종에서는 강보합권으로 방향 틀었습니다. 운수창고를 끌고 가고 있는 건 결국 해운주가 되겠죠. HMM, 대한해운 등의 좀 강세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의약품 업종에서는 일동제약이 급등을 하면서 이 섹터의 불을 좀 밝혀놨습니다. 일동제약이 개발 중인 코로나 치료제 보건당국이 주목하고 있다. 라는 이슈 속에 관심 받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또 다른 종목군들의 특징 좀 본다면 에너지 관련주도 오늘 영향받고 있습니다. 대성에너지 5.6%, GSE 등의 종목들이 오늘 빨간불 켜고 있죠. 러시아가 천연가스, 석유, 니켈, 팔라듐, 구리, 밀 갖고 있는 자원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또 세계 최대 이 천연가스 수출국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가스나 금속 쪽이 늘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요. 이 두 종목군의 관심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네페스나 테스나, 파인디지털과 같이 일명 옷삿 업체로 분류되는 종목군들의 강세도 오늘 확인이 되고 있죠. 어제 장 마감 이후였습니다. 애플이 국내 옷삿 업체와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또다시 등장을 하면서 관련한 종목들이 시간외에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장중에서 테스나 등의 종목들 올라갑니다. 2% 정도 테스나 상승이고요. 파인디지털 탄력이 조금 더 좋죠. 5% 이상 올라가는 모습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파인디지털은 애플 자동차 썬루프 기술 특허를 취득했다라는 이슈도 있었던 만큼 조금은 더 상대 강도가 강합니다. 자, 메리츠 금융과 메리츠 화재 쪽도 좀 보죠. 오늘 메리츠가 붙어있는 종목들 모두 다 빨간불인데요. 자사주 1,000억 원 매입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오늘 주가 강세입니다. 금융지주 7%, 메리츠 화재 5% 이상 올라서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출발보다는 나아진 지금인데 현재 시장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푸틴 대통령 사실 중국을 좀 믿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올림픽 끝나자마자 올림픽까지 좀 기다렸다가 지금 진행한 부분들이 보이는데 20차례 이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사실 발표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올림픽 끝나자마자 감행을 했죠. 예상된 이야기라 볼 수 있겠고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장의 핵심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 불거질 수 있는 인플레,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국 시장의 인플레 관련된 급등세가 여전히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불확실성이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수적인 대응이 단기적으로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유럽 같은 경우에 전일 같은 경우 유럽 PMI가 굉장히 잘 나와서 달러 강세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달러 강세가 제한이 되면 국내 수급이 그렇게 악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유럽 쪽의 EU가 연말에 금리 인상을 만약에 한다면 달러 약세 전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국내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오히려 주식을 사야 되는 국면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천연가스나 유가 가격이 상승하긴 했지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사실 굉장히 이렇게 패닉 급등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제한적인 부분도 다행히 조금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국내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2,700포인트 지지가 이틀 연속 굉장히 강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도 장중 잠깐 2,700포인트를 하회했지만 바로 되돌리면서 50포인트 이상의 저점 대비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2,700포인트에서 결국 반등이 바로 나왔다는 점도 상당한 강한 지지력을 보여준다 볼 수 있겠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4년 크림반도 관련된 이슈와 거의 똑같은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관련해서는 지금 침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현재 칠려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은 이미 침공이라기보다는 다소 평화유지구이라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러시아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침공이라 말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다만 자치공화국으로 두 개 정도 지역을 갖다가 공화국으로 한다면 그쪽에 군을 주둔시키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에서 상당히 좀 우세한 어떤 측면에서 전략적인 부분들을 펼 수 있다는 점은 러시아의 전략이라 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전면적인 어떤 개전 이런 쪽은 가능성이 아직은 낮게 보는 상황이고요. 외교적 노력이 여전히 병행되고 있는데 금융 제재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분명히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그쪽도 대비를 했다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최근에 러시아 재무부가 비트코인 합법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달러 관련된 금융 제재를 이미 예상을 하고 금융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비트코인 합법화를 이미 검토했다고 밝혔고요. 왜냐하면 국제 달러 결제망인 스위프트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겠다는 게 금융 제재거든요. 이걸 살짝 피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 중국의 약간 뒷배를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천연자원 가격이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은 뒤에서 반사이익을 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굉장히 잔치상으로 이제 차려졌던 올림픽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가운데 러시아가 만약에 침공을 했다면 문제가 되니까 이런 잔치가 끝난 이후에 바로 이제 했다는 점은 중국과 약간 교감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뒷배에 중국이 있고 그다음에 달러 관련된 외환 보유가 러시아가 상당히 많이 올려놓은 상황에서 충분히 준비를 한 다음에 이런 시나리오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준비가 된 상황이고 미국도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침공을 할 거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다만 이제 금융시장의 반응들은 현재 선물 시장이 아침에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습니다만 0.3% 정도까지 상당히 낙폭을 줄이면서 올라왔고요. 또 유가 부분 아니라 지금 환율 같은 경우도 1,196원대, 1,200원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행보보다는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 정도까지는 봐줄게. 더 이상은 안 돼.
이 정도의 어떤 스탠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로 봐서는 그렇고요. 또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생각할 부분은 뭐냐면 미국의 3월달 50bp 금리 인상 확률이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25bp 금리 인상이 거의 86%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50bp 인상률이 13% 미만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금리 인상의 경로가 굉장히 완화적으로 돈다는 점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안도할 수 있는 부분도 찾을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지나친 비관을 할 필요는 없다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리스크를 뭐 그렇게까지 보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에너지주를 대응하는 전략이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GS나 대성에너지, 그밖에 한국석유 이런 종목들의 매매 전략을 짜본다면요. 현재 원유 유가에는 상당히 많이 지금 러시아 사태가 반영돼 있다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주가 수준도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반영돼서 선반영돼서 주가가 올라왔다 보입니다. 자, 2014년 크림반도 사태를 보자면 당시에 유가가 $100 수준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군사적인 행동이 있으면서 문제가 됐는데 그 이후에 그 해에 크림반도 사태가 있었던 그 해에 $100 가던 유가가 그 해 연말에 $50 수준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물론 같은 어떤 상황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유연하게 유가 부분은 상당히 조금은 오히려 고점을 치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이게 국지전이라든지 어떤 전쟁의 어떤 여유가 생긴다면은 유가는 WTI 기준 $120까지는 간다라고 글로벌 IB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사태가까지 가지 않고 어느 정도 유가 선방이 됐다고 하면 하반기는 조금은 유가가 누그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따라잡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유가를 잡기 위한 부분이 분명히 하나의 방법이 있죠. 뭐냐면 이란과의 핵협정 협상을 빨리 끝내면서 이란이 월간 한 100만 배럴 이상을 추가 증산하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러시아가 일일 생산량이 1,500만 배럴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러시아가 많이 글로벌 2위 정도로 되고 있는데, 이 이란이 100만 배럴 정도 추가로 한다고 해서 유가가 급락할 거냐? 그건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심리적으로 센티적으로 본다면 이란이 만약에 추가적인 증산을 한다고 하면 한 4에서 5% 정도의 유가 하락 요인은 될 수 있죠.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고 동남부 지역 2개 정도의 어떤 공화국 정도를 인정하고 여기에서 협상으로 간다면 유가 부분은 다소 안정을 다시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재 조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부분들이 다소 시장에 선반영되어 있다는 부분을 보시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따라가거나 아주 공격적으로 베팅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이들 종목군에 대한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시장 두루두루 한번 들여다봤고요. 잔금 해제 종목 고점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테스나, 두산도 찍고 갤럭시도 찍었다. 테스나에 대해 관심도가 올라갈 만한 이벤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두산그룹 인수설 물음표 있죠. 두산그룹의 인수 타진 관련한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 시간외에서 한 4% 정도 올랐고 오늘 장중도 좀 반응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이게 뭐 아직까지 확정된 이슈 아니고 사실 무근이다 뭐 이렇게 답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섣불리 이 이슈로 접근하기에는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네, 뭐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산그룹으로 간다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초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테스나뿐만 아니라 네페스 아크 등 애플 쪽이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 OSAT 관련된 회사와 접촉하면서 개발을 했다라고 이야기 나오면서 이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주가 반응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테스나 같은 경우는 일단 매각과 관련된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매각 관련된 뉴스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 두산이 아니더라도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 보는 상황이고요. 그걸 떠나서 이제 펀더멘탈로 좀 접근을 해보자면 테스나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CIS 테스트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SOC 관련된 제품 가동률 증가가 되면서 4분기도 상당히 견조한 실적을 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매출액이 2,800억대 정도로 추정이 되면서 전년비 38%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약 800억 가까이 예상이 되면서 전년비 52% 급증할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 정도인데요.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갤럭시 스마트폰에 삼성전자 자체 칩 채택 비중이 증가한다는 부분인데요.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은 그러니까 작년 대비 12% 증가한 3억대 이상 될 걸로 보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가 10% 이상 되면 빅사이클 구간으로 이야기되죠. 굉장히 많이 출하량 증가가 된다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스마트폰 출하 증가에 따라 AP라든지
SSD, 그다음에 RF, 그다음에 CIS 등의 비메모리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수혜가 본격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 전략이 과거에는 이제 수익성 확보,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수급 차질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개수가 상당히 줄어들면서 출하량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출하량 증가에 방점을 두고 마켓쉐어 확대로 이제 전환되면서 수혜가 기대된다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갤럭시의 엑시노트 관련된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탑재율 증가가 되고 있는데 물론 최근에 엑시노스 2200이 약간의 수율에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만 자체 칩인 엑시노스 관련된 칩이 중저가 모델뿐만 아니라 고가 라인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와 엑시노스 탑재율 증가가 Q, 그러니까 개수의 증가가 결국은 테슬라의 수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2월 4일 날 1000억 장 해당하는 유형자산의 자산 인수가 공시가 됐는데요. 투자 금액의 50%는 CIS 테스트 장비, 그리고 나머지 50%는 AP 테스트 장비로 파악되기 때문에 이 신규 장비 투자가 결국은 2023년도에 매출이나 이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1, 2년 사이에 중장기 성장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겠죠. 여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CIS 수요 증가라든지 중저가 스마트폰의 엑시노스 탑재율 증가 이런 부분들이 수혜로 거론되면서 M&A 관련된 이슈까지 불거진다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장기 흐름에서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가격 라인은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55,000원 찍고 쭉 내려왔다가 그 뒤로 어느 정도의 회복을 정말 많은 부침을 보여주면서 회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길게 볼 수 있는 가격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올해 실적 상향 조정을 반영을 한다면 밸류에이션상 한 65,000원 정도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45,000원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테슬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초 사업 자체에서 좀 탄탄한 변화 포인트들이 포착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좀 관심도를 높일 만한 이슈까지 더해지고 있다 보니까 오늘 골라주신 것 같아요. 테슬라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잔금 해제 종목 이어 확인해 보죠. MC넥스예요. 오늘 다 약간 IT 쪽인데 경쟁력은 이미 갖췄다. MC넥스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 증가 연동. 계속해서 삼성전자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이네요. 네, 이 카메라 쪽은 상당히 좀 잘 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스마트폰 관련된 출하량 증가에 따른 수혜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부분들은 전장용 쪽에 오히려 더 포커싱이 사실 맞춰진다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개수는 한 4-5개 정도이고요. 여기에 단가가 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전장용 카메라는 한 차 한 대당 한 10개에서 15개 정도가 들어가고요. 단가가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스마트폰 관련된 카메라 시장이 열리면서 전장용 카메라가 열리면 스마트폰 시장과 거분가는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의 카메라폰 관련된 이 전장용 시장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MCS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카메라 전장용 양쪽을 다 갖고 갈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이 충분히 가능한데요. 4분기도 상당히 시장의 추정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또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올해 같은 경우에 연간 매출이 1조 4,700억 정도로 작년 대비 45%나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도 820억 정도로 추정이 되면서 247% 증가가 추정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 판매 증가 때문에 카메라 관련된 스마트폰 매출이 상당히 올라올 수밖에 없고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전장 카메라 이야기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카메라 모듈 공급 형태가 통합에서 개별로 전환되면서 MC넥스가 바로 수혜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프리미엄 폰뿐만 아니라 보급형 갤럭시 A 시리즈를 통해서도 점유율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이 MC넥스가 눈에 띄게 보이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요. 네. 또한 거기에다가 부품 중에 손떨림 보정 부품이 있습니다. OIS 부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거에는 굉장히 좀 고가 프리미엄급에서만 이야기됐지만 지금은 A 시리즈 등 중저가 폰으로 OIS 탑재율이 높아지고 있죠. 여기에 대한 카메라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모델에서 MC넥스가 점유율을 올리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장형 카메라 매출이 올해 같은 경우는 2,100억대로 올라오면서 약 전년비 32%나 급증합니다. 결국 전장용 카메라 모델들이 결국 올라오면서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충분히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차 공급업체로 지금 MC넥스가 이미 탑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네시스 등 전기차의 카메라든지 그다음에 DCU라고 해서 이 통합 제어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MC넥스 같은 경우는 전장형 매출이 추가적으로 하반기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업사이드가 상당히 크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MC넥스, OIS 부품하니까 어제 또 김종효 위원이 자화전자를 같은 이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또 포인트를 잡아주셨던 바가 있는데 이런 쪽 올해 좀 잘 봐야 되나라는 생각도 살짝 드네요. MC넥스가 연초 대비 한 22% 정도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연초 시작할 때만 해도 올해 뭐 전장 자율주행하면서 이 카메라 모듈 이쪽 봐야 돼 이런 얘기 너무 많았는데 주가는 참 타격을 많이 받았네요. 네, 뭐 고점 대비 좀 많이 빠졌습니다만 아마 4분기 매출단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가 굉장히 뭐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 아마 이익단에서 일부 비용 부분 때문에 시장 컨셉을 조금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저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뭐 시장 추정을 상회하는 매출단은 결국은 카메라 부품 관련된 부분에서 차별화된 매출단을 충분히 보여줬다 볼 수 있겠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나간 4분기 매출보다는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의 그림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최근의 조정은 좋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목표가? 네, 최근에 조정을 받아서 어느 정도 바닥권은 받다 보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목표가는 6만 원, 전고점 수준이 6만 원 언저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수 있다 보고요. 손절가는 4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주가 6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MC넥스 앞서 테스나와 함께 놓고 저희 잘 지켜볼게요. 관련 내용들 조금은 더 깊게 다시 보기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박근영의 장금해제 유튜브 통해서 검색하시면 한 번 더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박근영 부장과 함께 장금해제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